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답장을 보낼 계획인데요. 북한이 왜 별다른 조건도 내걸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한 건지, 또 이게 기폭제가 돼서 화해 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습니까?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올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예. 이렇게 했고, 북한의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에서 중대 제안도 하고 그래서 예. 뭔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인 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 위원님도 예상을 못하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금강산 관광하고 연계가 돼 있고 또 한미 훈련하고 연계를 북한이 시켜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때 이거를 하리라고 이제 제안해 올 줄 몰랐는데 그렇죠. 결국은 북한의 계산은 우리 정부가 결국 원하는 거를 적어도 하나를 상징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겠다. 큰 벽에 부딪힌 그런 느낌으로 일단 가장 부담이 적은 걸 하나 들어주자. 예. 네, 그런 속셈으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예상 밖으로 예. 이제 응해 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1 전문가인 홍현익 연구위원조차 이걸 낼 줄은 몰랐다, 제안할 줄은 몰랐다 할 정도로 뜻밖인데, 그거 지금 이나 뭐 그런 쪽에서 주로 제안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남북 관계 개선이 지금 북한이 절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그렇게 절박했느냐? 도대체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이 궁금해요. 지난주에 보도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흥남 비료 공장이 지금 리모델링 하냐고 지금 정지 중이랍니다. 예. 여기서 비료를 100만 톤 생산하는데 1년에 북한이 130만 톤의 비료가 필요한데 100만 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사오면 되지만 중국은 뭐 6월 달이나 뭐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래요. 예. 그렇다면 금년에 농사를 망칠 수 있다. 그런데 신년사의 김정은이 이 올해 농업을 주공 전선으로 이제 삼겠다. 그래서 농사가 잘 돼야 주민들이 일단 먹고 산다. 이런 정책을 세웠는데 예. 당장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비료 문제. 또 중국에서 또 석유 공급도 조금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비료 문제가 크고 또 김정은 최대 치적으로 마식령 스키장 개장했는데 예. 하루에 200명 이용한답니다. 그거 가지고 경제적으로 전혀 수지 타산이 안 맞겠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 관계 개선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 마식령 스키장까지 활용하도록 하게 하는 첫걸음을 띄는 거고. 아니 잠깐만요. 근데 마식령 스키장 남북 관계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스키 탈 건 아닌데 그게 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까요? 당장 금년에는 못 가겠죠. 근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은 그들이 마식령 스키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남한의 관광객들이 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중국 관광객이라도 와야 되는데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중국 관광객들이라도 가겠습니까? 이게 꽁꽁한 상태에서는 중국인이나 외국인들도 안 올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숨어 있는 이유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단은 핵 문제에서 성의를 보이면 바로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가장 쉬운 걸 하나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7만 명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100명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매달 만나게 하는 거 합의한 게 아니라는 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명 행사 요거를 이제 합의해 준 거고 다른 우리의 요구는 이제 대통령도 어떻게 얘기하셨지만은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성의를 보여라 이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이런 데 대한 사과 이런 것들 이제 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상징적으로 100명 만나는 행사 물론 북쪽 100명 우리 96명이니까 한 200명 200가족이죠. 근데 일회성 행사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활짝 띈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사실 핵 같은 문제를 건드리는 게 훨씬 그들로선 부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부터 제안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오늘 시기를 정해서 전통문 보내기로 했는데 2월 중순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은 나오네요. 네. 16일이 김정일 생일입니다. 예, 명절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광명성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날은 아마 피해야 될 것 같고 이제 17일부터 일주일 그때가 제일 유망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키리졸 훈련 시작되니까 예. 과거에도 사례를 보면 26일에서 28일 고스런 때 많이 열렸습니다. 2월 달에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오늘 제안할 때 뭐 27일이나 16일이나 18일 16일 넘어서 18일, 예, 19일, 20일 요런 때 하자 그럴 것 같습니다. 두 차례 그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북측 가족 100명이 한번 우리 쪽을 만나고 오고. 우리 가족 96명이 또 북측 가족 가고. 만나고. 그렇죠.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이 시기는? 저는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면은 그들이 아예 우리한테 다 일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장소만은 금강산에서 하자고 했고요. 예. 그 시기는 남측에서 정하라 그랬으니까 아하. 우리가 시기를 정해서 하는데 그들이 얘기해놓고 우리가 날짜 정해서 보내는데 못하겠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그랬잖아요. 하자고 해놓고 본인들이 번복한 적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적극 노력하겠다. 또 뭐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하고 또 우리가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노동신문 일면 상당 기사로 예. 김정은 그 제1비서의 특명에 따라 이걸 공개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렇죠. 신선호 대사 유엔에서 또 주목할 점은 신선호 대사는 이산가족 상봉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핵 문제하고 한미훈련 얘기만 했고 그 점은 좀 주목이 되지만 어쨌든 1년의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요거 날짜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그거는 그들이 지금 해온 비록 위장적이지만은 평화공세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날짜 가지고 트집은 잡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쪽에 지금 더 점수를 주시는 건데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어요. 장성택뿐 아니라 손자 손녀, 장성택의 손자 손녀까지 처형했다. 이거는 어떻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확인하는 기사로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누가 보고서는 목격하고 이런 건 보도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이 장성택의 그 형 둘이 군 장성들이었어요. 예. 큰 형은 아예 차수까지 하고 호위 총국장,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역할까지 한 겁니다. 예. 네, 그 차수라는 거는 그 대장과 원수 사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했죠. 그러네요. 또 둘째 형은 중장까지 인민군 중장까지 했는데 이 두 사람도 사실 2006년과 2009년에 의문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김정일이 장성택을 마치 우리나라 태종이 세종대왕이 통치자라고 세종대왕의 처가에 숙정을 한 것처럼요. 그 장성택이 혹시나 딴짓을 할까봐 아마 의문사 김정은의 지시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어쨌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연속적으로 3년 사이로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나가 장계순인데 남편이 이제 쿠바 대사 전영진입니다. 그다음에 큰형의 아들인 장영철이 말레이시아 대사인데 12월달에 이제 전격 소환돼서 다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다 처형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민심은 상당히 흉흉하겠네요, 여전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장성택을 우리는 이제 남한에서 바라보니까 그나마 북한에 있는 개혁파고 북한에서 대화파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지만 북한에선 결국 김씨 일가의 한 고위 간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성택에 대해서 워낙 나쁜 얘기들을 이제 판결문이나 여러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성택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치에 사실 큰 관심이 없고 그래요. 그리고 장성택이 여자 문제나 개인 사생활까지도 아주 비리가 많다. 또 사치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일단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민심 동요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자유세계에서 장성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은 단지 어떤 김씨 왕조의
한 일원인데 근데 행실이 아주 못됐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저 원수가 그 사람을 처단하는 용단을 내렸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 민심이 이것 때문에 흉흉하다 이러기보단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부터 할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장성택 처결했으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나 좀 제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질적인 일상생활을 더 걱정하는 거죠. 이제 궁금해지는 건 하여튼 내부는 지금 숙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바깥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일단은 보이는 상태고 하지만 진심은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산가족 상봉부터 좀 술술술술 잘 풀릴 걸로 보십니까? 예. 먼저 말씀드릴 것은 7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100명 만나는 거고요. 예.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남북 관계가 진짜로 잘 되려면 제도화를 해야지 매달 100명씩 만나도 50년이 넘게 걸려야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만족할 수는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시금석은 대통령도 시사하셨듯이 핵 문제입니다. 예, 예. 북한이 지금 북한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2년 뒤에 핵을 가지게 되는데 글린 데이비스 지금 미국 육자회담 대표가 어제 중국에 도착했고요. 내일 모레 서울에 옵니다. 예. 요번에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 이거 하는 거를 핵 문제에서 진정성을 안 보이면 우리는 결코 근본적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떻게든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남북 간의 진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그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홍현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이었습니다.